이선옥의 젠더의 속살. 네, 이선옥 작가님 함께하겠습니다. 단단한 개인 우먼스 플레인의 저자고요. 가장 고퀄의 평론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이선옥 작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선옥입니다. 예, 벌써 1년 됐습니다. 박원순 시장. 그러네요. 네. 네. 정말. 그래요. 참 너무 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한테도. 예. 네, 그런 분들 많으실 텐데. 저 벌써 1년인 줄 몰랐어요. 네, 정확하게는 이제 7월 9일 바로 네네, 내일입니다. 그렇죠. 내일이 일주일인데 네. 유가족들께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이거는 뭐 일주기 행사를 거의 안 하다시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참 더욱 좀 착잡합니다. 예. 그렇죠. 네, 저 그 보겸 유튜버 보겸님이 이긴 것 같습니다. 아직 이겼다고 보기는 어렵죠. 아니 뭐 왜냐하면 정부가 남성 혐오 논문 맞다 이렇게 평가한 거 아닙니까? 이제 이겼다는 기사가 대목으로 나서 저도 이제 들여다보니까 네네. 어쨌든 지난번 국감 때 네.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이 이제 새로 청문회 때 네. 새로 장관 청문회 때 제기한 것으로 해서 이제 시작을 해서 어쨌든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라는 단체에서 산하단체 공문을 보내서 주의를 요청했고 일단 네. 지금 이겼다라고 볼 만한 정황은 일단 약간의 지금까지와는 다른 좀 우세 국면에 들어섰다라고 할 수 있는 건 한국연구재단이죠. 철학연구회에 대해서 네. 그 논문을 발표하고 등재한 철학연구회에 대해서 일단 조사에 들어가서 연구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라고 네. 한 거고 그걸 가톨릭대로 넘긴 거죠. 네. 지금 현재 그 상태인데 가톨릭대가 당시에 강사였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소속 교수는 아니고 강사고 현재는 거기에서 강의를 하지 않고 세종대에서도 세종대. 강사인 걸로 아는데 네네 아닙니까? 세종대에서 강사를 하고 현재는 세종대에서 강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상태인데 당시 논문이 이제 게재될 상황에서는 가톨릭대 소속 강사였기 때문에 가톨릭대로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이미 해당 학교에서 강의를 하지 않는 그 강사에 대해서 네. 어떤 윤리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할 때 한국연구재단 측에서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는지 이제 그걸 좀 정확한 결과가 나와 봐야 또 최종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꼭 대학에다가 그걸 네, 저는 묻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예. 연구재단이 직접 한국철학연구회 측에 그런 연구회들은 사실상 정부가 지원하는 그 연구 지원비 같은 거로 운영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거기에서 일단 등재지를 뭐 몇 년간 다시 취소를 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자기 조직 안에 있는 연구자들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이런 논란이 없이 네. 그 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의무가 있잖아요. 그럼요. 어쨌든 당연하죠. 연구 집단인데 네. 그 연구 집단이 기본적으로 그걸 수행하지 못했을 때 국가가 여기에 지원 예산을 없앤다든지 그런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이제 현실적인 조치일 것 같고요. 네. 일단 보겸 씨 측에서는 일단은 어쨌든 정부의 산하 기관에서 이것을 문제를 삼아서 정식으로 이제 절차를 밟는다고 한 것에서는 일단 보겸 씨 측에는 잘된 일이죠. 네. 유리한 국면인데 사실 입은 피해와 이 조치가 그 피해에 상응하는가를 볼 때는 아직 대차대조표 상으로는 저는 아직 복원이 안 됐다고 보고. 그래도 이제 시작이니까요. 네, 우리 그렇죠. 저 보겸 씨 보면서 자기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벌여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한 개인이.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 사건이 어떻게 어쨌든 연구재단 측에 이런 문제 제기로 갈 수 있었는가. 네. 보겸 씨가 가톨릭대 연구재단 철학연구회를 다 찾아갔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곳도 그 문제 제기를 받아주지 않았었거든요. 만나주지도 그런데 않은 것도 있었고요. 그렇죠. 이렇게 움직인 것은 결국은 국민의힘의 허은하 의원이 국회의원이 이걸 제기했기 때문이에요. 네. 국민의힘이 남성들의 이 민원을 받아서 네.
허의원이 그걸 제기한 겁니다. 국회에서 그걸 다룬 거예요. 네. 그래서 정부기관의 대응을 어쨌든 끌어낸 거라는 거죠. 이제 이게 어쨌든 한 개인의 그 인권을,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면에서 작아 보이는 사건이지만 국회의원이 한마디 이렇게 해줌으로 해서 어쨌든 그 개인이 이렇게 대응할 방법이 생겼잖아요. 다 무시를 당하고 있다가 이런 걸 볼 때 정치의 힘이나 어쨌든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게 남성들이 제기한 거라고 해서 사실 민주당 쪽에서는 아무도 이걸 받아주지 않았어요. 이 사건을. 저는 그래서 이게 표를 얻는 차원에서 한 행동이든 아니든 어쨌든 한 개인의 인권과 권리를 말 한마디로라도 이런 대응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을 어느 당이 하고 있는가 이런 걸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그 보겸 씨 같은 명망가에다가 또 네. 열심히 이제 자기 발품 팔아가지고 자기 권리를 이게 관철해 내고 네. 그래야만 뭐 또 정치권이 나서서 이렇게 도와줘야 그렇죠. 이 자신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 인권을 네. 강조한 정부에서는 이거 부끄러운 네. 일이에요. 이거는 사실. 네, 그러니까 단단한 개인이라고 볼 수 있죠. 보겸 씨 같은 경우에 훌륭한 이것을 거예요. 어쨌든 예. 자기 시간과 노력을 들어서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기간마다 다 도시도 달라요. 막 그 저기 세종시도 아마 갔다가 홍준표 네. 씨한테 만약에 보겸 네. 씨 사례를 얘기하면 그 남자가 째째하게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뭐 다른 의원들은 이게 자칫 또 그 페미 진영의 심기를 또 거스릴까봐 말하지 그들의- 못할 수도 있고. 그들의 권력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사실 좀 목숨 걸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 진영 논리로 보지 않고 그냥 이 한 사람이 여러 곳에 이렇게 호소했는데도 문제가 풀리지 않는구나. 내가 한마디 함으로 해서 도움이 된다면 정치인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네, 이렇게 예. 우리가 시각이 굴절돼 있다는 거죠. 음. 그런 면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고 네. 하나는 이게 윤지선 씨의 그 논문이 단순히 보겸 예.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이나 명예 이것에 그치기 때문에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애초에 이 논문의 문제는 그런 혐오의 언어인 한남충, 한남유충, 네. 관음충이라는 말을 예. 이를테면 학적인 용어로 격상시켰기 때문에 문제인 그렇지. 겁니다. 예.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현상을 다루는 건 할 수 있어요. 왜 뭐 한남충이라는 용어가 등장했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런 걸 다룰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 이 논문은 그런 걸 철학적 고찰하는 게 아니라 한국 남성을 그냥 애초 한남충, 한남유충으로 규정을 판례로 합니다. 규정하는. 네. 아니 그게 어떻게 논문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를 참, 들어서 만일에 음. 메갈류충은 어떻게 메갈로 변태되고 남염충이 되는가 예. 이런 논문이 발표되고 그게 등재됐다면 아마 이게 그러면은 가능한 네. 아마 그러면은 그 이 한남충이라고 하면서 와가지고 F킬라를 뿌릴지 몰라요. 그런 논문을 썼다가는. 네. 그런 제목은 제목 자체도 성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메갈충은 어떻게, 유충은 어떻게 메갈로 변태가 되는가 이런 걸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냥 좀 단순하게 보실 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또 계속 논의될 이야기일 것 같고요. 자,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지하는 여성 조직 네. 명랑 여성시대가 발족했는데 네. 이선옥 작가님 보시기에는 네. 여기서 그 통계 왜곡이 있었다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통계를 또 인용을 하면서 발족 제 선언문을 보니까 또 이제 여전히 기존의 페미 진영의 그런 주장을 답습하고 있는 것에서 상당한 또 이제 실망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목을 제가 명랑 여성 시대로 지은 것에서 어떤 의도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올드한 여성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성 시대라는 단어가 내포하는 의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시라는 여초 커뮤니티를 아실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있어요. 네. 그래서 여시, 박성민에 대해서 박성민이 합격한 시험은 여시밖에 없다. 이런 말이 조롱의 말이 돌았었어요. 박성민 그 1급
그 여시, 1급으로 그 여시. 채용됐을 때 행시, 외시 이런 게 아니라 네, 여시. 여시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시에서는 이제 그걸 막 환영하고 또 음, 칭찬하는 의견들이 막 달렸으니까. 그래서 여성시대라는 말이 원래 라디오 프로그램도 있고 음, 전혀 다른 의미의 말이지만 요즘 여성시대라고 할 때 그것이 주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받아들이는 의미가 또 있거든요. 음, 그런 이미지가. 근데 그걸 캐치를 만약에 하셨다면 이 이름을 안 썼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네. 네, 좀 많이 올드하신 여성분들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이제 사회 분위기를 좀 읽지 못하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 발족 선언문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21년 세계 성별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성별 격차 지수는 153개국 중 102위이다. 음, 여성의 경제 참여 및 기회 수준은 123위이고 음, 성별 임금 격차는 여전히 음. OECD 국가 중 1위다. 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 이 세계 성별 격차 보고서 성별 격차 지수는 네. 정말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음, 대표적인 그 왜곡이라고 하기엔 애매하지만 음, 적절하지 않은 음, 통계로 늘상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통계입니다. 음, 그런데 이걸 그렇게 가장 앞선 자리에 놓아서 인용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매우 성불평등한 국가인 것처럼 이런 충격요법을 주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통계로 현실을 사실 왜곡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통계이기 때문에 이 통계는 늘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예. 이게 어떤 거냐면요. 네. 세계 성별격차 보고서라는 게 성격차 지수를 얘기하는 건데요. 네네. 이거는 다보스 포럼이라고 아시죠? 네네네. 세계 경제 포럼에서 해마다 발표하는 통계입니다. 네, 어떤 요소를 가지고 집계를 하느냐면 경제, 정치, 교육, 보건이라는 4가지 지표를 종합해서 어떤 수치화해서 내는 통계인데요. 이것은 성격차 지수예요. 그냥 말 그대로 격차를 보여주는 지수이지 이게 평등이냐 아니냐를 판정하는 지수가 아닙니다. 네. 단순히 그냥 남성 대 여성의 비율을 기준으로 해서 그 격차를 매기는 거기 때문에 이게 현실에 부합한 정확한 결과가 나오는 통계가 아니에요. 그 이후로 늘상 문제가 제기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153개국 중 102위라고 해요. 이게 115위인 적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금 보면 세계 거의 하위 꼴찌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보다 상위 국가에 어떤 나라들이 있느냐. 네. 르완다나, 르완다요? 인도나, 예, 인도, 뭐 남아공,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상위 순번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런 나라들이 지금 한국에 비해서 여성이 살기에 월등하게 그 순위의 격차만큼 월등하게 높은 국가인가? 그냥 딱 봐도 아니잖아요. 2018년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네. 생리하는 여성은 안 된다면서 인도 네. 힌두 사원에서 네. 여성 출입을 제한을 했다는 그런 BBC 뉴스가 있습니다. 네, 영국 이것을 BBC 뉴스. 그러니까요. 또- 그리고 실제로 또 네. 하나 더 네. 톰슨 로이터 재단에서 이제 여성에게 가장 위험한 나라 1위로 인도가 거론됐습니다. 인도가. 네. 예. 그런 그런데 나라들이 우리보다 지금 성격차 지수가 낮다는 이유로 음, 지금 우리보다 순위가 높다는 이유로 한국을 지금 세계 거의 최하위 꼴찌 수준의 성불평등 국가로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거 무슨 근거로 무슨 잣대로 그런 우리 옛날에 세계 경제 포럼 하면 막 반세계화 투쟁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 포럼에서 내는 그 지수라서 이 사람들이 여성 인권에 관심이 있다기보다 그런 이제 형식적인 통계로 계속 내는 건데 사회의 어떤 진단을 하는 거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왜곡이 생기냐면요. 네. 빈곤한 국가에서는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훨씬 많이 참여합니다. 그렇죠. 여성들도 일을 해야만 살 수가 그렇죠. 있으니까. 예, 예. 그러면 경제활동 참여 지수가 남성과 격차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부유한 국가에서 여성들이 전업주부를 선택해요. 남성이 임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어서 여성의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아. 그러면 여기에선 여성 경제활동 지수가 낮아지니까 격차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부유한 국가가 경제적으로 훨씬 잘 사는 국가가 성격차 지수가 높게 나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정치 분야의 참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 같은 국가에서 그런 남성 가문의 여성 후계자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아버지의 딸, 독재자의 딸, 이런 사람들이 국가의 수장이 됩니다. 네. 그리고 국가의 관료로 진출을 합니다. 그 가문에서. 이런 경우에는 여성의 정치 참여가 높아지는 거예요. 지수로 보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르완다 같은 경우에 내전이 일어나서 남성들이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네. 그럼 여성들이 정치든 경제든 다 진출해야 돼요. 글쎄 말이에요. 그 남성들이 담당했던 몫을, 그 공백을 여성들이 진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정치나 경제 면에서 성격차 지수가 낮게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이런 그런 현실과 동떨어진 왜곡이나 굴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통계 지수를 가지고 성평등을 판가름하는 통계다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주장을 하느냐. 네. 당연히 여성신문 같은 페미 매체, 그리고 페미 진영에서 꾸준히 이걸 가지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보다 훨씬 더 공신력 있고 실제로 성평등이란 분야로 조사를 한 통계가 있습니다. 네. 유엔 개발 계획이 발표한 UNDP라는 기구가 있어요. 이것은 성평등 국가 지수를 조사한 수치입니다. 성평등에 한해서. 그런데 한국은 아시아 1위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는 12, 11위 이 정도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교육 수준이나 경제력이나 이런 것에서 볼 때 여성들이 아시아에서는 가장 성평등한 1위 국가로 세계가 공신력 있는 기구가 인정하는 국가라는 이 사실. 이것은 페미 진영이 절대 말하지 않아요. 왜 말을 하지 않을까요? 자랑할 일인데. 자랑할 일이잖아요. 예. 저는 그게 정말 지금 페미 진영이 얼마나 잘못된 운동의 길로 가고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혹시 생각합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만큼 그 성불평등 상황이니까 최악의 그렇죠. 상황이니까 네. 그 150등 중에서 120등 정도 되니까 110등 정도 되니까 우리는 더 열심히 여성을 우대하는 정책을 펼쳐야 돼. 그렇죠. 네. 그거예요? 네, 한국이 지금 이재명 지사의 지지 조직도 지금 마찬가지 그 논리인 거잖아요. 한국은 이렇게 성불평등한 국가다. 그래서 아이고, 성불평등을 참. 없애는 게,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게 우리가 당면한 최우선 가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이걸 활용하는 겁니다. 예전에 여가부가 이 통계를 계속 활용했다가 문제가 되니까 이제는 유엔 통계도 발표하고 이 통계도 발표합니다. 이 한 발 물러섰죠. 예전에 네. 그 통계를 내세우고 심지어 우리나라의 관료가 세계 국제회의 같은 데 가면 이 통계를 가지고 한국을 스스로 이렇게 낮추면서 우리가 여전히 성차별한 국가니까 더 노력하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매우 비윤리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부도덕하고. 네. 어떤 것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보여주되 여전히 우리가 부족한 게 뭔가를 의논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사회적인 토론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이것만을 부각하는 거예요. 이 통계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얘기하지 않으면서 그렇지. 이것을 성평등 지수라고 왜곡해서 발표하는 겁니다. 그런 것에 문제의식 없이 여전히 이걸 활용하고 있는 것은 저는 그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열린민주당 젠더 토론회에서도 토론자로 참여한 분 이 통계를 또 들고 나오는 거예요. 아하. 이렇게 쓰고 있고 예전에 이나영 교수도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통계를 가지고 성불평등을 주장했다가 그 가수 태희 씨에 의해서 한번 반박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통계는 그냥 그대로 그냥 격차를 보여주는 거군요. 이러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 통계를 보면 여성들이 불행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르완다의 여성들은 행복합니까? 내전으로 남자들이 다 죽어나가고 자기들이 그 일을 하고 빈곤하고 이런 국가인데 그 나라 여성들이 우리나라 여성들보다 행복합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이거를 저는 이재명 지사의 지지 여성 조직들이 여전히 이 통계를 유엔 통계는 거론하지도 않습니다. 이 통계를 거론하면서 한국의 성평등 지수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부터 상당한 실망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남성 권리를 올리자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냥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모든 것을 솔직하게 꺼내놓고 정말 필요한 이야기를 하자. 이걸 하고 싶은데 이걸 내세우는 순간 어디에서 반발하겠습니까? 남성들이 당연히 이렇게 나오죠. 아, 그러면 르완다에 가서 살아. 그 나라가 우리보다 그렇게 수십 배 성평등한 나라면 르완다, 필리핀, 인도에 가서 살라고.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왜 이런 통계를 계속 사용하고 그걸 성평등이라고 주장을 하는지. 예, 제가 이제 계속 사실 더 이상 실망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예. 네, 이제 저기 계속 실망해서 더 이상 실망할 게 없는데 더 네. 실망하라고 계속 뭔가 이슈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굳이 이거를 지금 네. 꺼내서 내세워야 했는지. 그리고 성별 임금 격차 얘기를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력 단절 문제가 그 주요한 격차의 원인이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남성들도 여성 육아휴직 찬성하고 남성 육아휴직에도 찬성하고 이런 얘기들에 남성들이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지, 그리고 여성들의 피해의식을 계속 왜 조장하는지, 저는 네,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예. 자, 그 이슈 하나만 더 살펴봤으면 네. 좋겠는데 그 국민의힘이 뭐 일부긴 합니다만은 하태경, 네. 유승민 대선 후보의 경우가 그러한데 지금 그 여성가족부 폐지를 이제 깃발을 올렸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여성가족부 폐지 또는 성평등부로의 그 계층 이 입장에 동의하는데 이 국민의힘이 선점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를? 선점을 한 거죠. 사실 선점을. 기존에도 선점을 하고 있었고, 네. 저도 여가부는 폐지되어야 한다라는 이제 늘 이른 말씀하셨어요.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고 방송에서도 다뤘는데요. 네. 아까 이동희 작가님 말씀이나 어제 김성애 대변인 그 말씀에 들어있는 다 그 의미가 들으셨군요. 봤죠. 제 이해가 되는 게 이제 이것을 걸었을 때 이게 설사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해도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 남자표만 끌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여성들의 불만을 가져올 수 있는 공약이라고 저도 생각은 해요.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성들도 폐지 찬성 여론이 높은 부처에 속합니다. 그렇죠.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여성들이 어떤 부처 폐지하라고 주장하는 부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여성을 위한다는 여성부 폐지 의견에 오히려 여성들이 동의하고 나섭니다. 그건 난센스예요. 왜 그럴까? 네, 난센스죠. 그거야말로 여성부가 그동안 여성을 위해서 한 것보다는 사실 이 분열이나 갈등을 조장해온 피로도가 여성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성평등부 계층엔 동의하지 않아요. 이런 그래요? 아예 없애라? 네, 폐지가 전 답이라고 보고요. 김성애 대변인이 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것은 포퓰리즘적인 주장일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우려를 조수진 의원 같은 분이 반대 의견을 표하셨는데요. 그래요. 이것을 왜 포퓰리즘으로 가져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문제가 돼서 폐지하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서 여가부는 정부 부처 평가에서 매년 꼴찌였습니다. 매년 꼴찌. 예. 매년 꼴찌였고 국민들이 계속 불만을 표한 부처로는 1위였어요. 네. 매우 불만해서도 1위입니다. 여가부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여성부가 일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못해서이냐 아니면 태생적인 문제가 있느냐를 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태경 의원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만들어졌을 때 시대 상황과 지금의 시대 상황은 다르다. 그때는 여성부였죠. 성평등부였습니다. 원래 영어명은 지금도 성평등부예요. 이퀄리티가 들어가 있어요. 예. 네네. 그래서 저는 이름을 계칭하는 것은 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냐면 이름만 바꾸고 지금의 인적 구성이 그대로 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여성부를 구성하고 있는 그리고 여성부가 지원하고 있는 그 사업들에서 계속 연관되어 있는 여성 단체나 페미 진영의 그런 비즈니스에 가까운 그런 사업들 그런 것들이 해소되고 폐지되려면 그리고 그러한 예산들이 더 정당하고 올바른 사업을 쓰이려면 여성부는 폐지되고 지금의 인적 구성이 해체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예 그냥
네. 인적 구성, 거기 소속원들까지 다 그만두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니죠.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업무 분장을 해서 원래 고유 업무가 뭐였는지를 확인해 본 다음에 고용 문제를 다룬다 그러면 이제 고용노동부로 고용부로 보내고. 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사실 원래 부처 업무로 돌려보내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부 자체가 여성부는 신설을 했고 그때는 제 기억에 450억인가 굉장히 미니 부처로 만들어졌어요. 지은희 장관이가 맡을 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부처 업무가 이 여성부로는 뭔가 계속 욕을 먹고 문제가 되니까 없애기는 애매하고 하니까 계속 가족 업무를 붙였다가 박근혜 정권 때 여성가족부로 개칭을 하면서 가족 업무, 청소년 업무 이관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다른 부처가 맡던 업무를 그냥 여기로 떼온 거예요. 원래 부처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부가 내세우고 있는 캐치프레이즈는 평등을 일상으로 해요. 여성부는 자신들의 부처가 문제가 될 때마다 여성 관련한 예산은 얼마 없다. 가족 업무고 청소년 업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성부의 캐치프레이즈는 평등을 일상으로 해요. 가족과 청소년에서 평등이 나올 게 뭐가 있습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고 실제로 제가 여가부가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여가부의 고유 업무가 무언가 이거를 추려봐야 돼요. 그럼 그 업무 자체에 무가치성이나 폐해가 부각될 것입니다. 청소년 가족 이런 것 떼면. 그러면 이제 성평등이 남겠죠? 성평등으로 여가부가 주력하고 있는 가장 예산의 큰 부분은 성범죄입니다. 여성폭력, 성범죄, 성차별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성인지 교육 이런 것입니다. 이거 교육은 교육부로 넘기고요. 범죄는 우리 행정부인 경찰청과 사법부, 법무부로 넘기면 됩니다. 범죄를 범죄 그 자체로 다룰 때 범죄 올바른 해결이 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돈이 새는 것, 그 여성단체들의 막대한 돈이 새서 그 여성단체들이 하고 있는 일, 아까 우리 초입에 박원순 시장 사건도 얘기했잖아요. 거기 얼마나 많은 여성단체들이 붙어 있습니까? 꿀 빨았어요. 박원순 시대 서울시에서. 네, 그 여성단체들.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말했던 그 페미 사업의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불우유토끼 성금이 지원되고 이런 식으로 이 여성단체들이 먹고 있는 막대한 세금 그 고리 끊어야 됩니다. 여가부가 그런 여성단체들에 대한 감사나 사업비 집행이나 이런 것만 똑바로 감시했어도 사실 그런 원성을 사지 않죠. 이래서 저는 왜 애초에 이 부처의 문제는 왜 애초부터 여성들만을 위한 사업에 정부 부처가 있어야 하는가 이겁니다. 왜 특정 성별만을 위한 부처가 존재해야 하는가. 제가 여가부 폐지할 때 중요하게 내걸었던 그 주장 중에 있었잖아요. 다른 부처는 다 의제다.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는. 그렇지. 국방이든 교육이든 통일이든 고용이든. 또 생애 주기를 보면은 또 뭐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뭐 노인, 다 한 번씩 거쳐가는 그런 생애 주기인데 여성은 남성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불합리한 주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업무 공백을 얘기하시는 거는 원래 부처로 돌려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 공백이 있을 필요도 없고요. 여가부가 가장 제가 문제라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 검열과 기본권 침해 문제, 이걸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가부가 지금 셧다운제 하고 있죠. 셧다운제 때문에 최근에도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 산업에서 큰 문제가 일어나서 이거는 정말 나라망신이에요. 마인크래프트라고 모든 어린이들이 즐기고 코딩 교육의 재료로도 쓰이는 그러한 게임을 여가부의 셧다운제 때문에 MS사에서 한국은 별도로 그냥 우리 서버 구축하고 이런 거 우리 번거로우니까 한국은 그냥 19금 게임으로 해라 라고 놓은 거예요. 이게 정말 참. 그러니까 여가부는 그건 여가부 때문 아니고 MS사 그렇게 한 거야 라고 하니까 이게 말장난이지. 셧다운제 지금 하고 있는 게 여가부인데 전용기 의원이 셧다운제 폐지안을 냈다고 전 들었습니다. 허은하 의원인가도 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이 다 한 발 앞서가고 있습니다. 셧다운제는 정말 저는 이거 발의됐을 때부터 반대했고 또 한 가지 아청법이 있습니다. 성폭력 특별법이 다 있는데도 아청법을 또 만들어서 각종 게임, 또 웹툰, 만화, 창작물들을 여전히 규제하고 있고
아청법은 태생 때부터도 여가부 외 모든 기관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여가부가 밀어붙이고 지금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청법에 독소 조항만이라도 개정해야 되는데 여가부는 아청법에 공청회에도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가부가 지금 검열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비단 여성만이 아니라 청소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여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지금 국가의 검열기구가 되고 있어요. 네. 자, 게임을 왜 여가부가 셧다운제로 규제합니까? 게임은 지금 문화산업이잖아요. 그런데 여가부가 그 규제 칼을 쥐고 휘두르는 겁니다. 네. 애초부터 이게 부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가부라는 부처가 왜 대체 게임을 검열하고 이런 산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나라 망신을 시킵니까? 아니 누가 그런 권한을 그들에게 줬습니까? 여가부가 있으니까 그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허허, 참. 계속 명분을 만들어서 자, 방송 검열 가이드라인 우리 우먼스 플레인에서 다뤘었죠. 네. 그때도 하태경 의원한테 망신당하고 그거 취소했습니다. 자, 오픈 채팅방 검열하겠다고 진선미 장관이 발표했다가 그것도 또 여론의 질타를 받고 깜발 물러섰습니다. 유튜브 검열하겠다 하고 리얼돌 규제 지금도 여가부가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승인 판결이 난 것을 여가부 때문에 관세청에서 보류하고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검열과 규제 행위를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계속 침해하는 위헌 부처가 본질적인 이런 존재 자체가 모순과 위헌성을 가지고 있는데 폐지 주장이 왜 불합리하며 저는 그러한 주장을 잘 합리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여전히 여가부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 부처가 그 정권 바뀔 때마다 이렇게 개편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문제 하나로 보면 됩니다. 그 인원들을 자르라는 것도 아니고 원래 업무로 각 부처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건데 네네네. 여가부 해체라는 그 말 자체가 가진 그런 선정성 때문에 좀 반감이 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것을 차분하게 국민들에게 저는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그걸 할 정치인이 있을까? 저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국민의힘에서 공약으로 낸다면 만약에 본선에 오른 후보도 여전히 그 공약을 뭐 고수한다면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여전히 교육 현장의 갈등의 주범이고 성별 갈등의 주범이고 위헌적인 이런 검열과 규제의 주범이고 국민 세금 낭비의 주범인 여성가족부는 해체되고 그 업무들은 원래 부처들로 다시 분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예. 성평등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성평등부는 그대로 남기는 거예요. 예, 그렇지. 간판만 바꿔서 뭐. 네, 무슨 저는 의미가 있겠어요? 유승민 의원 안이 괜찮다고 보는 게요. 어차피 성평등이라는 그 기조 자체를 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한에서는 차라리 여성분 없애고 대통령이 양성평등위원장을 맡아라. 저는 차라리 그 편이 낫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양성평등위원장을 맡으면 어쨌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고르게 그 권리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명분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남성도 소외시키지 않고 차라리 그러한 면이 낫지 지금의 여성가족부는 저는 폐지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이선옥 작가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